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여인은 한을 품는 대신 판을 짭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한 한 여인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남편을 파멸시킨 아주 섬뜩하고도 통쾌한 복수극입니다. 시작은 아주 사소했습니다. 아내가 불쌍한 친척 동생 하나를 거두자고 남편에게 사정하면서부터였죠. 그것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김진사는 본래 심성이 곱고 학식 있는 선비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몹시 가난했지요. 그런 그를 뒷바라지한 건 아내 박씨였습니다. 박씨는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 남편의 책을 사고 밤새 남편이 입을 도포를 기워 입혔습니다. 부인, 내 이번 과거에만 급제하면 고생 끝이요. 내 반드시 부인을 호강시켜 주리다. 서방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것만이 제 기쁨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지극정성 덕분이었을까요? 김진사는 드디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고 가세도 조금씩 피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끼던 부부.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박씨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먼 친척 중에 매향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번에 부모를 여의고 오갈 데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친척, 그래서 그 아이를 우리 집에서 거두자는 말이오? 예. 딱히 의탁할 곳도 없고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다 못해 기방이나 첩실로 팔려갈 위기라 하여 너무 딱해서 그럽니다. 박 씨는 마음이 너무 약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 이때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남녀가 유별하고 법도가 있는데 다 큰 처자를 집에 들이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었죠. 안 돼요. 내 아무리 부인의 청이라지만 관연한 처자를 함부로 집에 들이는 건 남들 보기에도 좋지 않소. 사내들이 드나드는 사랑채와 안채가 멀지도 않은데 혹여나 구설수에 오르면 내 체면은 어찌 되겠소. 김진사의 말이 100번 옳습니다. 이때 김진사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서방님, 제발요. 그 아이, 제 친동생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릴 적 저를 무척 따랐던 아이인데 험한 꼴을 당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집안일만 시키고 절대 바깥 출입은 못하게 단속하겠습니다. 네, 부디 적선하는 셈치고 허락해 주십시오. 부인이 정 그렇게까지 말하니. 알겠소. 허나 명심하시오. 행랑채에만 머물게 하고 내 눈에는 절대 띄지 않게 하시오. 나는 여인네가 집안에서 얼쩡거리는 걸 딱 질색하는 사람이요. 결국 김진사는 아내의 간청에 못 이겨 승낙하고 맙니다. 박씨는 뛸듯이 기뻐하며 매향을 데려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대문을 들어서는 매향의 눈빛. 감사의 눈빛이 아니라 이 기와집을 훑어보며 입맛을 다시는 탐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며칠 뒤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김진사가 목이 말라 헛기침을 하는데 방문이 스르르 열립니다. 박씨인 줄 알았더니 얇은 속적삼 차림의 매향이 물그릇을 들고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형부, 목이 마르신 것 같아 물을 좀 떠왔습니다. 형님은 곤히 주무시기에. 아니, 처제가 이 밤중에 어인일인가? 옷차림이 그게 뭔가? 어서 물러가게. 형부,
밤이 깊었습니다. 형님 몰래 잠시 말동무라도 해드릴까요? 썩 물러가지 못할까? 내 아내의 동생이면 내 친동생이나 다름없네. 다시는 이런 망측한 행동을 하지 말게. 내 부인이 알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는가. 매향은 얼굴이 벌개져서 쫓겨났지요. 김진사는 아내에 대한 의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틈새가 벌어진 나무는 바람 한 번에도 부러진다는 겁니다. 김진사의 마음에 틈이 생기는 사건이 곧 터지고 맙니다. 고을 사또의 생신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김진사도 채비를 하려는데 아내 박 씨가 내어준 옷이 문제였습니다. 부인, 오늘 같은 날은 좀 새 도포를 입고 가야 하지 않겠소. 남들 보기에 좀. 서방님, 거치장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선비는 청렴해야 합니다. 아직 우리 살림의 비단옷은 사치입니다. 그냥 입고 다녀오세요. 박 씨는 알뜰한 살림꾼이라 한 말이었지만 김진사는 섭섭했습니다. 벼슬도 했는데 남들 앞에서 폼 좀 잡고 싶은 사내의 마음을 몰라준 거죠. 잔치집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친구들이 놀려대기 시작합니다. 어이 김진사, 자네는 벼슬을 하고도 아직 그 낡은 도포인가? 자네 부인이 돈주머니를 꽉 쥐고 안 놔주나 보내 그려. 하하하. 천하의 김진사가 집에서는 꼼짝 못하는 공처가였구만. 사내가 되어서 아내 눈치나 보고 살다니. 쯧쯧. 술잔이 돌고 취기가 오르니 그 놀림이 비수처럼 꽂힙니다. 내가 누구 덕에 벼슬을 했는데. 하던 고마움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자격지심이 고개를 든 것이죠. 밤늦게 잔뜩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온 김진사. 대문 앞에서 그를 맞이한 건 자고 있는 아내가 아니라 바로 매향이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어찌 이리 취하셨습니까? 형님은 주무시는데 제가 모시겠습니다. 매향은 김진사를 아내의 방이 아닌 사랑방으로 부축해 눕힙니다. 그리고 꿀물을 타와서는 김진사의 헝클어진 옷자락을 정리하며 속삭입니다. 나으리 같은 대장부가 어찌 낡은 옷을 입고 다니십니까? 제 서방님이 나으리 같았으면 저는 손에 흙 한 번 안 묻히고 왕처럼 떠받들며 살았을 텐데. 형님이 너무하십니다. 술 기운에 그리고 낮에 당한 설움에 그 말이 불을 지릅니다. 아내 박 씨는 나를 가르치려 드는데 이 여자는 나를 왕으로 대접해 줍니다. 김진사의 눈에 매향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엔 징그러워 보였던 그 눈웃음이 오늘따라 왜 이리 요염해 보이는 걸까요? 그렇지. 내가 왕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그럼요. 오늘 밤은 제가 나으리의 왕비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촛불이 꺼지고 두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집니다. 김진사, 넘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것도 모르는 박 씨가 해장국을 끓여 사랑방 문을 열었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평소처럼 남편의 해장국을 끓여 사랑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대돌 위에 낯선 신발이 하나 더 놓여 있지 뭡니까? 바로 매향의 꽃신이었습니다. 부인, 인기척도 없이 어인일이요. 서방님, 매향이가 왜 여기서 나옵니까? 이 아침에. 아유, 형님도 참. 형부께서 어제 과음하셔서 속이 안 좋다기에 제가 밤새 물시중을 좀 들었지요. 형님은 주무시는데 깨우기가 송구해서요. 그렇소.
처제가 참 기특하지 않소. 어흠, 어흠. 물시중 밤새 물만 마셨는데 옷고름은 왜 반쯤 풀려 있을까요? 박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설마 하며 일단 물러납니다. 하지만 여자의 육감이라는 게 있죠. 그때부터 박 씨의 눈초리가 매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에잉, 반찬이 이게 뭐야? 풀떼기뿐이잖아. 내가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왔는데 집 구석 대접이 겨우 이거야? 엉? 서방님, 요즘 흉년이라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아껴야 잘 살지요. 이때 타이밍 좋게 매향이 등장합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 산적 접시를 들고요. 아이고 형부, 고정하세요. 형님이 살림을 너무 알뜰하게 하셔서 그런 건데 왜 화를 내세요? 제가 형부 기력 달리실까봐 쌈짓돈 털어 고기 좀 구워왔어요. 형님, 죄송해요. 제가 주제넘게 형님이 안 챙기시길래 저라도 챙겨야 할 것 같아서. 거봐, 처제가 자네보다 100번 낫네. 자네는 남편 건강 생각도 안 하나? 처제가 쌈짓돈까지 털었다는데 부끄럽지도 않아? 매향아,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혹시 서방님이 주신 돈 아니냐? 형님, 너무하세요. 제가 밤새 삭바느질해서 모은 돈인데 형부 입에 들어가는 게 아까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흑흑. 이 여편네가 정말 어디서 생사람을 잡아 마음 씀씀이가 왜 그리 고약해? 보셨나요? 매향의 저 돌려까기 기술. 겉으로는 언니 편을 드는 척하지만 실은 언니는 남편 안 챙기는 여자로 만들고 자기는 희생하는 여자로 포장합니다. 김진사는 이 뻔한 수작에 홀라당 넘어가 버리고 말죠. 이 집 안방마님 자리는 내 거야. 늙고 촌스러운 형님만 없으면 이 집 재산도 형부도 다 내 것이 될 텐데. 매향은 결심합니다. 박 씨를 제 발로 나가게 만들 수 없다면 쫓겨나게 만들겠다고요. 어느 날 저녁 김진사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매향이 부엌에서 비명을 지르며 쓰러집니다. 형부, 살려주세요. 형님이 주신 탕약을 먹고. 매향아, 이게 무슨 일이냐? 정신 차려라. 형님이 제가 형부 사랑을 받는 게 질투 난다고 쥐약 든 탕약을. 세상에 천하의 요물이 따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소화불량에 좋은 약초 물을 마시고 연기하는 건데 눈 뒤집힌 김진사에게는 그게 안 보입니다. 나와, 당장 나오지 못해. 내가 감히 내 사랑하는 사람을 해치려 들어. 내가 인간이야? 서방님, 이거 놓으십시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저 계집의 연극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시끄럽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질투의 눈이 멀어 사람을 죽이려 해? 너 같은 독부는 내 집 문지방을 넘을 자격도 없다. 김진사는 직접 대문을 활짝 열더니 호토 차림에 아내 등을 떠밀어 밖으로 쫓아냅니다. 박 씨가 눈밭에 넘어지며 신발 한 짝이 벗겨집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한 푼도 못 줄 테니 그리 알아. 그래, 김진사. 내가 직접 나를 버렸구나. 내 덕에 흥한 놈, 내 손으로 아주 처참하게 밟아주마. 피눈물을 흘리게 해줄 것이다. 박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 속에는 눈물 대신 시퍼런 복수의 칼날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남편의 손에 가장 추운 날 버려진 박 씨. 하지만 이 쫓겨남은 끝이 아니라
거대한 복수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박 씨는 며칠을 굶고 추위에 떨며 산속을 헤맸습니다. 도끼가 서려 있다 한들 사람의 몸인지라 한계가 왔죠. 눈밭에 쓰러져 죽음을 기다리는데 누군가 지팡이로 그녀의 어깨를 툭툭 칩니다. 쯧쯧. 젊은 년이 벌써 삶을 포기한 게냐? 눈빛을 보니 아직 살아서 할 일이 남은 것 같은데. 아니요. 나는 죽을 수 없소. 네, 그 놈의 심장을 도려내기 전까진 절대 못 죽소. 호, 그 도끼 마음에 드는구나. 내 평생 사람을 부려봤지만 너처럼 원한이 사무친 눈은 처음 본다. 살려주마. 대신 내 그 목숨과 도끼를 나에게 팔아라. 내 양녀가 되어 내 장사를 돕거라. 복수는 힘이 있어야 하는 법이다. 그 노인은 한양 제일 가는 거상이었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날부로 현모양처의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노인의 혹독한 가르침을 받아 냉철한 장사꾼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쌀독 비운 지가 언젠데 술 타령이야. 관아 창고직이라면서 콩고물 하나 못 얻어먹어? 에라이 등신아. 이 여편 내가 해먹은 비단옥감만 해도 기와 집 한 채는 샀겠다. 젠장 박 씨가 있을 땐 이러지 않았는데. 사랑, 웃기지 마세요. 돈 떨어진 이 매향은 악귀가 되었고 김진사는 후회만 가득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사는 고을에 엄청난 소문이 돕니다. 한양에서 큰 상단이 내려왔다고요. 화려한 비단으로 장식된 가마가 들어오고 호위무사들과 하인들이 줄을 지어 따르고 있습니다. 군중 웅성거림 한양에서 제일 가는 거상이래. 돈이 썩어난다는 구먼. 그녀는 바로 몰라보게 세련되고 기품 넘치는 모습의 박 씨였습니다. 헉, 저 사람은 부인. 말도 안 돼. 저 쫓겨난 년이 어떻게 저런 비단옷을 입고 있어? 귀신 아니야? 네, 맞습니다. 쫓겨났던 조강지처 박 씨가 한양 최고의 거상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썩은 동아줄인 줄 알고 버렸는데 알고 보니 황금 동아줄이었던 거죠. 이제 사냥을 시작해 볼까요? 형님, 어떻게 살았어? 안거라. 내 너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널 도와주러 왔지. 도와줘요? 저르려. 거짓말 마세요. 복수하러 온 거잖아요. 내가 도망친 관노비라는 거, 빚더미에 앉은 거. 내가 관아에 찌르면 넌 바로 참수형이다.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형님, 아니 아씨. 겁먹지 마라. 내 원한은 오직 김진사, 그 배신자 놈에게만 있다. 너 같은 계집아이는 안중에도 없어. 넌 그저 이용만 당했을 뿐 아니냐. 정말, 입니까? 그래. 그러니 거래를 하자. 김진사를 꼬드겨서 관아의 공금을 횡령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 돈은 내가 다 가져라. 김진사는 감옥에 보내고 너는 그 돈 챙겨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서 떵떵거리고 혼자 살아라. 김진사 같은 무능한 놈 뒷바라지하는 것도 지겹지 않으냐? 난 김진사가 파멸하는 꼴만 보면 된다. 널 찾지 않을 테니. 와, 박 씨의 설계가 아주 치밀합니다. 나는 복수를 하고 너는 돈을 갖고 자유를 얻는다. 매향의 탐욕과 이기심을 정확히 꿰뚫은 제안이죠. 김진사 따위 버리고 혼자 부자로 살 수 있다니 매향에게 이보다 더 좋은 먹잇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형님.
아니, 행수 어르신. 그까짓 거 제가 식은 죽 먹기로 해내죠. 저만 눈 감아주시는 겁니다. 나으리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해요. 저 한양 가서 살고 싶은데. 나도 그러고 싶지. 근데 돈이 없잖아. 있잖아요, 돈. 관아 창고에 쌓여있는 환곡. 그거 잠깐만 빌려 썼다가 나중에 채워 넣으면 아무도 몰라요. 우리 딱 한 번만 눈 딱 감고 그 돈 들고 튀어요. 네. 무슨 소리야. 그건 나라 돈이야. 걸리면 능지처참이라고. 나으리, 저 사랑한다면서요? 저를 이 고생시키면서 데리고 살 거예요? 나으리가 안 하면 저 그냥 확 죽어버릴래요. 아, 알았어. 알았어, 매향아. 그만 울어. 네. 네, 한번 해보리다. 우리 둘이 도망가서 행복하게 살자. 아이고, 김진사. 이 멍청한 위는 끝까지 여자 치마폭에 쌓여 제 무덤을 팝니다. 매향은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이 멍청한 놈, 돈 횡령하면 난 돈만 들고 튀어야지 하고요. 하지만 그 돈 보따리 안에 무슨 꿍꿍이가 있을까요? 남편과 내연녀를 동시에 파멸시키기 위해 판을 짠 박씨. 김진사는 관아의 돈을, 매향은 그 돈을 들고 튈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게 있습니다. 박씨가 이미 관아에 사또와도 거래를 마쳤다는 사실을요. 사또 나으리 고을의 쥐새끼 한 마리가 곳간을 노리고 있습니다. 쥐새끼라. 그게 누구인가? 창고지기 김진사입니다. 그자가 조만간 환곡에 손을 댈 것입니다. 제가 날짜와 시간을 알려드릴 테니 그날 밤 창고의 돈 자루를 미리 돌멩이로 바꿔치기해 주십시오. 나라 돈은 지키고 부패한 탐관오리는 현장에서 일망타진하는 공을 세우시지요. 박씨,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남편을 잡기 위해 관아의 공권력까지 이용합니다. 사또 입장에서도 실적을 올릴 기회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드디어 해냈어. 매향아. 수고하셨어요. 나으리. 나루터에서 만나요. 저는 뒷길로 갈게요. 매향아. 같이 가야지. 매향아. 김진사는 당황했지만 설마 자기를 버리고 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합니다. 그래, 안전하게 따로 가자는 거겠지. 하고는 허겁지겁 반대편 나루터로 달립니다. 하지만 매향이 향한 곳은 나루터가 아니라 산 너머 도주로였죠. 샵 3점 김진사의 최후 나루터의 체포. 왜 안 오지? 해가 뜨면 발각될 텐데. 설마 사고라도 났나?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김진사가 매향을 걱정하고 있을 때 안개 속에서 뚜벅뚜벅 발소리가 들립니다. 매향일까요? 아닙니다. 내 이놈, 관아의 돈을 횡령하고 도주하려 하다니. 개 섰거라. 아니. 나는. 매향이는 어디 갔소? 돈은 그 여자가. 쯧쯧. 박행수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 여자는 돈 들고 튀었고 너는 여기서 개죽음을 당할 거라더니. 여봐라. 당장 저놈을 하옥하라. 매향아, 내 년이 나를 속여. 으악. 멍청한 김진사, 감옥에서 콩밥이나 먹어라. 나는 이 돈으로 한양 가서 기와집 짓고 떵떵거리며 살 거야. 악, 이게 뭐야, 돈이. 돈이 왜 돌이야. 그때였습니다. 수풀이 부스럭거리더니 험상궂은 사내들이 몽둥이를 들고 나타납니다. 바로 도망친 노비를 잡는 사냥꾼
추노꾼들입니다. 물론 박 씨가 고용한 사람들이죠. 어이쿠, 여기 계셨네. 박행수님 예언이 기가 막히는구만. 돈 자루를 든 여자가 정확히 이 시간에 이 산길로 도망칠 것이다라더니 누구야, 오지 마. 나 돈 있어. 이거 다 줄게. 돈, 그 돌멩이로? 하하하. 박행수님이 이미 우리한테 거액을 주셨지. 저 년을 잡아 관아로 넘겨라. 절대 놓치지 마라 하시면서 말이야. 박 씨, 그 독한 년이 나를, 으악. 며칠 뒤 박 씨가 감옥을 찾았을 때 두 사람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김진사는 관아에서 곤장을 얼마나 맞았는지 다리가 으스러져 일어서지도 못했고, 매향은 추노꾼에게 반항하다 얼굴에 끔찍한 흉터가 생겨 그 곱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부인, 아니 행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시오. 내 다리가 말을 안 듣소. 형님, 저 좀 봐주세요. 제 얼굴이 이 모양이 됐어요. 이제 아무도 저를 거들떠보지 않아요. 밥 좀 주세요. 어쩌다 일이 되었느냐. 자랑하던 양반의 위신은 개에게 줬고 믿었던 그 미색은 귀신이 되었구나. 내가 잘못했소.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자비, 내 너희에게 줄 자비는 없다. 다만 둘이서 평생 떨어지지 말고 100년해로 하거라. 그게 내가 내리는 벌이다. 저리 가, 이 재수 없는 년. 너 때문이야, 이 머저리 같은 놈아. 그리고 몇 년 후 장터 한 구석에 기이한 거지 부부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돕니다. 저 거지들 좀 봐. 서로 죽일 듯이 싸우면서도 같이 다니네? 남자가 다리를 못 써서 여자가 밥을 얻어와야 하는데 여자는 얼굴이 흉측해서 밥을 못 얻는다지. 쯧쯧. 마님, 한 푼만 줍쇼.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박 씨는 말없이 그들을 내려다봅니다. 김진사는 눈이 침침해져 자신의 아내였던 박 씨를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저 밥 주는 사람인 줄 알고요. 이들에게 식은 밥 한 덩이와 깨진 그릇을 던져주어라. 죽지 마라. 그렇게 진흙탕 속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아주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살아라. 그것이 너희가 치를 죗값이다. 가장 화려했던 여인은 거상이 되었고 탐욕스러웠던 두 남녀는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과응보 인고 인바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요. 오늘의 이야기 현모양처의 섬뜩한 거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여러분은 복받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